아싸라의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구성과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게임판은 모두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 두 개의 판은, 이 판과 이 판은 앞뒤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우물 모양이 있는 쪽으로 먼저 게임을 하고, 이 다른 부분, 그 반대편 부분을 사용하여 숙련자 버전으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판을 연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고, 명예 점수의 띠, 이 점수가 있는 것을 명예 점수라고 하고, 이 띠 안쪽에는 4가지 모두 다른 탑의 구성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이 연도표 1년, 2년, 3년, 4년, 이 게임은 총 4번으로 4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한 라운드가 1년에 해당됩니다. 이 연도표가 있는 쪽에 칼리프의 총애를 가져올 수 있는 칸과 네모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구성품을 골라올 수 있는 첩자의 족소 칸이 있으며, 반대편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탑을 지을 수 있는 구성품은 모두 4가지인데, 이는 토대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창문 부분, 그리고 첨탑 부분이 있습니다. 빛나는 창문 카드는 숙련자 게임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탑 구성품들을 잘 섞어서 해당 시장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뒤집어 쌓아둡니다. 탑의 종류 또한 5가지인데, 흰색 탑, 깜장색 탑, 빨강색 탑, 초록색 탑, 갈색 탑, 이렇게 5가지 탑인데, 이 탑의 종류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달라지고 마지막 점수 계산에도 이 탑의 색깔이 적용됩니다. 탑을 이룰 수 있는 필수 구성품은 토대 부분과 첨탑 부분이며, 토대와 첨탑 이외의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더 높은 탑을 지을 수 있고, 구성품 중 이렇게 금장 장식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점수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건축과 이과를 맡게 될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구매자들, 즉 구매자라고 하면 이 카드를 말합니다. 이 카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매자라고 하는데, 구매자들을 이 건축물 구성품을 살 수 있는 이 시장에 보내서 탑을 지을 수 있는 구성품을 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높고 화려한 탑을 지어 가장 많은 점수, 이렇게 이 점수띠에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점수를 받아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의 방법을 설명드리면, 각 플레이어, 맥시멈 4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4가지 칸막이 중에서 1가지 색을 정합니다. 이 색깔이라 하면 이 칸막이 앞쪽에 있는 이름의 색깔을 말하고, 이제 칸막이 안은 똑같습니다. 이제 칸막이를 하나씩 정하고, 칸막이의 이름의 색과 일치하는 게임말을 명예점수띠 0에 둡니다. 45장의 카드, 구매자 카드를 잘 섞어서 나누어 주는데, 이때는 게임 플레이어의 수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명이 플레이를 하면 7장의 카드를 갖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카드는 한 군데에 쌓아둡니다.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칼리프의 총애를 갖고, 이 아싸라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단위는 아싸리라고 합니다. 이 아싸리 20아싸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이어가 1아싸리를 더 받아서 21아싸리를 받습니다. 이 아싸라 게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아싸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아싸리를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돈은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둡니다. 플레이어들은 받은 돈을 칸막이 안에 두고 자신이 받은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안에 감추어 둡니다. 칼리프의 총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의 구매자를 보내 탑 구성품을 사옵니다. 이때 구성품은 시장에 펼쳐진 것들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이 구성품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구성품은 색깔에 따라서 이 돈의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 흰색 구성품은 그것이 뭐 토대였던 첨탑이었던 그 중간 부분이었던 흰색 구성품은 8 아싸리, 그리고 검은색 구성품은 6 아싸리, 빨간색 구성품은 5 아싸리, 그리고 초록색은 4 아싸리, 갈색은 3 아싸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칼리프의 총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토대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갈색 구매자를 이 토대를 살 수 있는 시장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금장 장식이 있는 이 흰색 토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흰색 구성품을 샀기 때문에 8 아싸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에 10 아싸리를 내고 2 아싸리를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앉은 플레이어는 역시 자신의 구매자를 보내 구성품을 살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시장에는 한 가지 색의 카드만 놓을 수 있는 색깔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쪽에 앉은 플레이어가 자신이 토대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자, 이 금장 장식에 있는 빨간색 토대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꼭 보라색 구매자 카드를 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 카드도 놓여있지 않은 이러한 시장에는 아무 카드나 자기가 먼저 놓아서 이 색깔의 그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이미 카드가 한 장 놓여진 자리에는 이 색을 따라야 하며, 만약 이 색이 없다면 2장의 카드를 포개어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토대를 살 수 있는 칸에 보라색 카드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라색 카드를 하나 내고 이 토대 부분을 사올 수도 있고, 만약 이 사람이 보라색 카드가 없었다고 한다면 색깔이 다른, 자, 보라색이 아닌 다른 아무 카드나 2장을 뒤집어서 이렇게 포개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라색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 카드를 놓고 빨간색 토대 부분을 사겠습니다. 빨간색 토대 부분은 5 아싸리입니다. 그래서 5 아싸리를 지불하고, 자, 5를 거슬러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색깔의 의무는 모든 시장, 그리고 건축 현장, 은행, 이 첩제 죽소 모든 칸에 해당되며 칼리프의 총회 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다음 사람이 또 구매자를 보내서 탑의 중간 부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장 장식이 있는 흰색 탑의 구성품을 샀고 8 아싸리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첨탑 부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탑을 산다면 이 사람은 3 아싸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7 아싸리를 거슬러 걷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의 차례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토대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첨탑을 사야 하는데, 첨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 모든 탑은 토대와 첨탑 부분이 있어야지 하나의 성으로 하나의 탑으로 규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흰색 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탑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주황색 구매자 카드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황색 구매자 카드를 놓고 흰색 첨탑 부분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8 아싸리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2 아싸리를 거슬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칸막이 안에 건축 구성품들을 이렇게 사서 모아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구성품으로 탑을 짓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 구매자를 보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이 모은 탑 구성품이 2개라고 한다면 건설 현장 2, 자,
2의 구매자를 보내 이 아싸리를 지불하고 이 건축물을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건축이 끝난 탑, 즉 첨탑과 토대가 있는 탑만 내보내질 수 있고, 추가로 탑을 높일 때마다 다시 건축 시장에서 추가될 구성품의 수만큼 아싸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건축물 시장에 구매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자, 보라색 카드를 이 아싸리 칸에 놓고 이 아싸리를 지불하겠습니다. 자, 이 아싸리를 지불하고 이 자신이 만든 이 흰색 탑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만든 탑들을 이 사람은 공개할 수 없고,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탑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중간에 자신의 구매자를 은행에 보내서 더 많은 아싸리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턴이 돌아가서 다시 이 사람 차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플레이어는 은행에 자신의 구매자 카드를 놓고 12 아싸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색깔의 의무는 존재하고, 이 세 칸에는 한 장의 카드만 놓여질 수 있지만 이 5아싸리를 받을 수 있는 칸에는 색깔의 의무가 없고, 이 칸에 놓을 때는 카드를 뒤집어서 아무 색깔의 카드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은행 칸에 구매자 카드를 놓고 돈을 받아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초록색 카드를 놓아야 하지만 초록색 구매자 카드가 없다면 두 장의 카드를 포개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포개어 놓고 10 아싸리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록색 카드가 있어서 놓고 8 아싸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5아싸리를 받을 수 있는 칸엔 색깔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색깔만 한 장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5아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칼리프의 총에 이 칸은 게임을 하는 중간에 자신의 구매자 카드를 이렇게 먼저 놓은 사람, 이 아싸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칸에 자기 구매자 카드를 놓으면 이 사람이 칼리프의 총회를 다시 받아갑니다. 이 칼리프의 총회는 연말 정산을 할 때 1점으로 계산되며, 다음 게임을 이제 내년에 2년째 게임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첩자의 숙소칸. 이 첩자의 숙소칸에 구매자를 보낼 경우에는 3 또는 5아싸리를 지불하고 4가지 구성품 중 쌓아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플레이어가 첩자의 숙소 칸을 이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첩자의 숙소 칸에 자신이 구매자를 한 명 보내고, 자, 3에 보내고, 3을 지불하겠습니다. 은행에 3을 지불하고, 이 사람은 이 4가지 구성품 중에 쌓아놓은 것, 뒤집어서 쌓아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한 묶음을 골라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갈색 탑이 있기 때문에 갈색 구성품을 얻는 것이, 갈색 구성품 중에서 금장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금장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갈색 창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창문 부분에 금장 장식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질 수 있고, 자, 이것도 역시 구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첩자의 숙소에서 3을 지불한 것과는 별개로 다시 이 갈색 구성품만큼, 3만큼 아싸리를 또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품을 추가했고, 이 사람이 건축물, 이 오픈된 건축물에 이제 이 사람이 3에 3아싸리를 지불하고 이렇게 건축물을 3칸을 구성품을 내어놓아서
탑을 건설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일만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구매자 칸에 다시 이 구매자 카드를 보내고 일 아싸리를 지불하고 이 카드 구성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두 장의 카드, 색깔이 다른 카드를 포개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 아싸리를 지불을 하고 일 아싸리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구매자 카드를 보내고 탑의 구성품을 사와서 이제 탑을 쌓았다고 한다면 모든 플레이어 쌓고 모든 플레이어가 가진 카드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이렇게 모든 카드가 소진되었을 때 이제 연도가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고 2년으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매해 연말정산에는 이 탑의 색과는 상관없이 그 탑의 개수와 탑 속에 있는 이 금장 장식의 유무만 따져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 탑의 색깔에 관련된 점수 계산은 4년이 지난 이후 가장 최종 정산에서 적용됩니다.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사람은 탑 하나를 만들었고 금장 장식이 하나, 둘, 두 개 있기 때문에 2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마커를 가진 이 플레이어는 3점을 얻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탑을 하나 만들었고 금장 장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2점을 얻어서 두 칸을 한 칸, 두 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탑을 하나 쌓았고 또 금장 장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2점입니다. 그래서 또 빨간색 마커를 가진 이 플레이어는 또 하나, 둘, 두 칸을 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칼리프의 총에도 가졌었기 때문에 이 파란색 플레이어는 칼리프의 총에 1점을 더 계산해서 한 칸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마커를 가진 플레이어는 탑 하나와 그 금장 구성품이 하나, 둘, 두 개이기 때문에 3점을 가겠습니다. 자, 탑의 개수에 따라서 1점을 받고 이 금장 장식이 있는 한 칸마다 점수를 1점씩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마커를 가진 사람 역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하고 1년이라는 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도 마크를 2년으로 옮기고 이제 모자란 구성품들은 추가를 시켜줍니다. 사용된 구성품들을 시장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카드는 다시 모아서 섞어서 7장씩 처음과 마찬가지로 7장씩 나누어 주고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20아싸리씩을 지불합니다. 매 연말정산 점수는 1년, 2년, 3년째 만들어 두었던 그 탑의 점수도 계속 누적시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 연말정산한 것을 누적시켜 이렇게 말들이 옮겨졌다고 한다면 이제 4년이 끝나면 최종 정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최종 정산을 할 때는 이 탑의 색깔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갈색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은 4점을 받고 2등은 2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은 6점, 그리고 2등은 3점, 그리고 빨간색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은 8점, 그 뒷사람은 4점, 그리고 까만색 탑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장 높은 탑을 세운 사람은 10점과 2등 사람은 5점, 그리고 흰색 탑 중에서 가장 높이 쌓은 사람은 12점을 받고 그 두 번째로 높이 쌓은 사람은 6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종류를 가장 많이 만든 사람,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탑이 중복되어도 상관없고 탑을 가장 여러 개 만든 사람이 12점을 받고 그 다음 많이 만든 사람이 6점,
그리고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이 8점, 그 두 번째로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이 4점을 받고, 자, 남은 돈으로, 남은 아싸리로 또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데 10아싸리당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년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자, 이 플레이어는 흰색 탑, 까만색 탑을 지었고, 이 플레이어는 갈색, 흰색 탑을 지었고, 이 플레이어는 초록색 탑 하나를 지었고, 이 사람은 까만색, 갈색, 빨간색 탑을 지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흰색 마커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갈색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파란색 마커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4점, 1, 2, 3, 4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색 탑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2점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초록색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이 6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마커를 가진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이 8점을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까만색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이 10점을 받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자, 이 두 번째로 까만색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이 5점을 받겠습니다. 흰색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이 12점을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파란색 마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흰색 탑을 쌓은 사람이,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이 6칸을 가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갖고, 자, 이제 가장 높은 탑을 쌓은 사람, 이 사람에게 8점을 더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탑을 쌓은 사람에게 4점을 주게 되는데, 이때는 먼저 8점을 이 가장 높은 흰색 탑을 쌓은 사람, 이 모든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 이 탑을 쌓은 사람에게 먼저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마커가 1, 2, 3, 4, 5, 6, 7, 8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이 2명으로 중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4점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4점을 2점씩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종류가 많은 탑을 만든 사람, 이 12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12점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두 번째로 종류를 가장 많이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이 중복되었다고 한다면, 자, 6점을 나누어서 3점씩 나누어 갖겠습니다. 남은 아싸리로 또 점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 14아싸리가 남았기 때문에 1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점을 추가로 받았고, 이 사람은 24아싸리가 남았기 때문에 2점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추가할 아싸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점수 계산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수명의 띠에서 가장 많이 간 사람, 이 파란색 마커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자가 되겠습니다. 숙련자 버전에서 사용하는 빛나는 창문과 구매자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 시장을 사용하여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게임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기본 게임 룰과 동일하지만, 빛나는 창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빛나는 창문칸에 자신의 구매자 카드를 한 장 보내고 여기에 쓰여진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빛나는 창문을 골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초록색 구매자 카드를 보내고 4아싸리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4아싸리를 지불했으면 이 사람은 3장의 카드, 빛나는 창문 중에 3장의 카드를 가져와서 이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카드를 고를 수 있는데, 이 빛나는 창문은 한 개의 독립된 구성품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놓여있는 창문 위에 겹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지만 매해 연말정산에 금장식처럼 별도의 일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종 점수 계산, 4년이 지난 다음 최종 점수 계산을 할 때 동일한 수나 동일한 높이의 그런 탑이 건설된 사람이 있을 경우 빛나는 창문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갈색 빛나는 창문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창문을 사왔다고 해서 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빛나는 창문을 샀기 때문에 갈색이니까 3마사리를 지불하겠습니다. 빛나는 창문을 사왔을 경우에도 이제 구매자 칸에 건축 현장에 구매자를 보내서 이 건축물을 쌓을 수 있는 돈을 아싸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 빛나는 창문을 추가하고 싶으면 1아싸리를 지불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빛나는 창문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이 구매자를 구매할 수 있는 칸에는 이 0, 2, 4라고 쓰여져 있는 이 칸에 자신의 구매자를 보내서, 자, 이 0이 쓰여진 자리에는 아싸리를 지불하지 않고 2장의 구매자 카드를 더 받아올 수 있고, 자, 2가 쓰여진 자리에는 자신의 구매자 카드를 놓고 2아싸리를 지불한 이후에 구매자를 2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련자 버전으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